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 등록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응급수술이 가능한 울산 권역외상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월 16일 울산 롯데호텔에서는 2015년 하반기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자 옛 방식 그대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웅촌 양조장의 소식을 이수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 등록 지원 사업이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4개의 지원 대상 기업은 지난 9월 16일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 등록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약에서 울산시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지원 기업이 해당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 등록 지원 사업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며 오는 2017년까지 총 3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주식회사 대령 엘리베이터 등 24개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총 33개 과제를 수행합니다. 한편 이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7개 기업이 국제인증 7건, 벤더 등록 2건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울산대학교 병원에서는 이전 행정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병원 관계자, 시민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권역외상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와 추락 등에 의한 중증 외상 환자에게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수술이 가능한 의료센터로 총 177억 원이 투입돼 울산대학교 병원의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40개 병상 규모로 설치됐습니다. 울산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소생구역, 의상 전용 중환자실, 외상병동, 외상수술실을 비롯해 MRI와 CT 등 최첨단 장비 319대를 갖췄으며 권역외상센터 옥상에는 구급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패드도 설치됐습니다. 의료 인력은 365일 24시간 당직 체제로 운영되며 올해 78명이 투입되며 오는 2017년에는 98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서울과 부산, 인천과 충남, 전남, 강원 등 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타 지역의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초응급 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 수술실로 입실하기까지의 시간이 평균 48분 단축된 것은 물론 예측 생존율 대비 실제 생존율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돼 울산에서도 불행한 경우를 당하는 환자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9월 16일 울산 롯데호텔에서는 김기현 시장과 정책자문단, 시 간부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선 6기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짚어보고 2016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전체 회의는 김기현 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민선 6기 시정 성과 및 2015년 역점시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한 후 각 분야의 정책자문위원과 1대1 대화를 가졌습니다. 울산시는 정책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성장 한계에 직면한 주력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2016년 주요 실책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6기 정책자문단은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지난해 8월 각계각층의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간 시의 주요 정책 수립과 시정 발전에 대한 자문,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대책은 종합상황실 운영과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재난 및 안전사고 대책, 물가관리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과 비상진료 및 방역대책 등 8개 분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9월 18일 김기현 시장의 주재로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추진 상황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보고회는 행사 및 시설 준비 상황 보고, 토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015년도 울산시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울산시, 울산교육청이 주최하며 오는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총 2만여 명이 참가하며 울산 공고 등 5개 경기장에서 기계 설비 등 총 49개 직종을 두고 기량을 겨룹니다. 울산시가 내년에 열리는 제10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유치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지난 2006년 발족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도시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단체로 정기총회에는 회원도시와 연구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건강도시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고 건강도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합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 8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으로부터 건강도시 인증패를 받은 뒤 9월 이를 기념한 건강도시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선조들의 소박함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바로 지역 막걸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울산에서도 오랜 세월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수다에서는 울산 전통주를 만드는 장인을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막걸리란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술인 탁주의 일종으로 술을 빚은 후 청주를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 적당한 물을 섞어 다시 거른 술인데요. 울산에는 아직 옛 방식 그대로 막걸리를 생산해내는 양조장이 있습니다. 그중 이곳 웅천 양조장은 무려 1935년에 설립돼 80여 년 동안 막걸리를 생산했는데요. 이는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입니다. 예, 제가 이 양조장 근무한 지는 5년 차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는 한 5년 되지만은 우리 집에 진짜 이 막걸리 장인이 한 분 계십니다. 40년 정도 이 양조장에서 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이 양조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양조장 막걸리가 변함없이 옛 방식 그대로를 고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조복래 장인 덕분이라고 합니다. 무려 40년이 조금 안 되는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78년대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다 따지면 38년인데 4년 내가 얘기에 나갔다가 돌아온 게 34년이 만 34년 양조장에 했어요. 원래 조복래 씨는 젊은 시절 웅천 한 마을 과수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농사가 끝나야 임금을 주는 과수원보다는 때마다 월급이 나오는 양조장이 좋아 일을 시작한 게 1978년. 그때부터 조복래 씨는 양조장을 지켰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쌀과 밀을 쪄내는 일. 찐밀을 곱게 갈아서 국실로 옮기는데요. 7포의 밀을 쪄서 옮기는 일,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이게? 이 정균을 가지고 국을 피우는, 쉽게 말하자면 농사 같으면은 딱 모짜리에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이 공간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습기가 아침을 오면 돼요. 습기가 습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말하자면 이 국이 잘 피요. 이제는 일일이 누룩을 생산해 발효시키는 양조장을 찾기가 거의 힘들다는데요. 비록 생산하는 과정은 고되지만 옛 방식 그대로의 방법으로 생산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힘든 과정을 버틴다고 합니다. 예, 막걸리 공정에 다 중요하지만은 국을 얼마나 잘 띄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막걸리 맛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국이 얼마나 잘 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술이 얼마나 맛이 있나 없나 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술 맛을 좌우한다는 국. 눈으로 보지 못하니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잘 발효된 국이 막걸리로 변신하는 이곳 사입실. 사입실은 양조장에 꼭 둘러봐야 할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큼한 향이 코를 자극하고 톡톡 소리내며 터지는 거품까지 간접적으로나마 막걸리가 익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손진용 씨가 인수하면서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일은 바로 포장 등의 과정을 현대화 공정으로 바꾼 것인데요. 막걸리를 생산하는 과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포장을 기계화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입맛까지 충분히 사로잡았다는 이곳 막걸리. 또 기한을 판매하지 못한 막걸리는 거름용으로 판매를 하거나 조금 더 발효시켜 식초로도 판매를 하는데요. 이는 오직 살균하지 않은 막걸리로만 식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찾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희 양조장은 규모는 적지만은 맛은 아주 좋고 옛날 그 오래된 양조장으로서 전통 맛을 고수하려고 신 기술보다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드시던 어떤 그런 맛을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맛을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전통 막걸리.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풍부한 웰빙술 막걸리. 이왕이면 우리 울산에서 만든 전통주로 제대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16년 상반기 공연장과 전시장 정기대관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접수받습니다. 오는 9월 22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남구구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가 공연됩니다. 울산사진작가협회에서 신진작가 발굴 및 사진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국 단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입상한 사진작품을 울산문화예술회관 제4전시장에서 전시합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